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100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구독자 90을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100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명만 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영상에서 한 100명쯤 되면 내가 수학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냥 그 정도인데, 어떻게 제가 20대 30대 그리고 지금까지 보내왔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혜택이 좀 있어야겠죠. 뭔가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없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뭘 좀 드리면 좋아할까? 우리 100명까지는 정말 앞으로도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좀 담당해 주실,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찐 구독자님이 아니실까, 영원히 좀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는 알맹이 구독자가 아니실까 해서 뭔가 좀 좋은 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제 선물이 들어있어요. 요것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색깔 너무 예쁘죠? 정말 제가 자주 먹는 건데요. 가슴속을 뻥 뚫어버리는 정말 샤케한 그런 음료입니다. 아우, 맛있어. 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여행처럼 과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거로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제가 20대 초반이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른 나이에 과외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분당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석혜조 아이라는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랑 인연이 되어서 과외를 하게 됐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이제 수학이 부족하다 해서 하게 되고, 동생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 이제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분당에서 과외를 시작하면서, 분당이었던 이유는 저희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동네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안 가본 아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10년이 뭐예요. 그 이상을 계속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무슨 마을, 푸른 마을, 정자동, 무슨 아름마을, 뭐, 임해동, 막 다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임해역이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분당에 사시는 분 임해역 아실 거예요. 나중에 생긴.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만 딱 보면 저는 그 아파트의 내부가 보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관문 어디 있고, 앞방 어디 있고, 화장실 어디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많이 보입니다. 저 아파트 소음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데, 이 아파트는 얼마였는데 얼마나 올랐네. 그때는 불편했는데, 버스가 몇 개밖에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다 보이죠. 그리고 나서 과외를 계속 늘려가다가, 대학교 때 또 제가 학교에서 교내 아르바이트 있죠.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본관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 직원분이 우리 딸을 좀 과외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게, 그게 이제 대치동 과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막 늘어가고 소문나고 동생의 사촌에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원동, 대치동, 뭐 방배동 막 이렇게 해서 서초구, 강남구, 거기를 막 그냥 해집고 막 돌아다닙니다. 언제까지? 버스가 끊길 때까지. 그 당시에 버스가 1시 40분이 막차였던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과외하고 집에 가면 2시 반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느냐,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돈 얼마 벌었느냐, 한 달에. 대학교 때에는 제가 20명까지 과외를 했어요. 처음에는 1명으로 시작돼서 이제 1명이 3명 되고 5명, 7명, 12명 막 이렇게 늘어가다가 15명에서 20명은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할 때가 22명까지. 근데 그 2명은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이상 타임이 안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는 아이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에서 잠자는, 밤새고 하는 거죠. 잠자는 게 아니라 12시에 가서 5시까지 뭐 과외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았고, 아무튼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학생 아버지가 그 우미건설에 되게 직급이 높으신 분이셨거든요. 뭐 과장, 부장 이런 거 말고 직급이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금 떼고 나서 한 700만 원 정도가 월급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대학교 때 그 정도면 되게 많이 벌었죠.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조금 안 됐고요. 제가 다닌 학교는 100만 원 조금 안 됐거든요. 예. 한 학기 등록금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27만 원인가 주고 입학을 한 것 같아요. 부분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의 물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쵸, 적지 않죠. 그리고 그때 처음 과외했던 아이 과외비가 3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35만 원이나 지금의 과외비랑 뭐 생각해보면 물가 뛴 거 생각하면 과외비는 정말 오르지 않죠. 학원비보다 훨씬 과외비는 동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명 이제 이상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강남과 분당에서 계속 과외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돈맛을 안 거죠. 그런데 돈을 쓸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과외를 하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대학교 때에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나도 시험을 봐야 되고 학생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그 겹치는 시간 있죠. 제 시험이 많은 날과 학생의 그 시험 바로 직전에 그 주간이 딱 겹쳐버리면 저는 일주일 정도를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아예 자지 않습니다. 10분도 자지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쭉인 거예요. 쭉. 그래서 버스에서도 앉으면 자서 못 내리기 때문에 버스에 빈자리가 있어도 서서 이제 서다가 이렇게 휘청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그렇게 밤을 새고,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는 할 게 너무 많죠. 저도 졸업 준비를 해야 되고,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학기 내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주일에 잠을 이틀을 잤습니다. 3일 밤새고 하루 자고, 이틀 밤새고 하루 자고. 그러면 어제 밤새고 그제 밤샜어? 그럼 오늘은 좀 자도 되겠다. 오늘 안 돼. 내일 자야 돼. 오늘 밤새야 돼. 늘 할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에 쫓기고, 별명이 철인 28호, 슈퍼우먼, 뭐 이런 거였었어요. 이런 게 별명이었고, 그때는 정말 젊고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떤 정신력이 제 육체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어간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때보다 더 열심히 잘 살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학원 과외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면서 강사 생활을 하게 되죠. 학원 강사를 쭉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의 아이들과 학원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0이 넘어가면서 저희 언니와 그 다음에 제가 공부방을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언니는 영어를 하고 저는 수학을 하게 되고요. 언니가 그 당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아가고 딱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사는데 아파트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게 된 게 처음이에요. 그때가 뭐 이제 CMS 같은 거 이제 생겨날 때 저희가 본사도 갔었거든요. 네. 그때 초창기였고, 그래서 공부방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고, 그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끝나면 한강도 가고 막 영화도 보고 치킨도 같이 먹으러 가고, 그리고 11시에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선생님 우리 어디 가요. 그래서 이제 막 놀러도 가고 그랬던, 막 칼국수 먹으러 제부도도 가고 학생이랑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부 성적이 평균이 10점이 오른 학생은 제가 강원도도 1박 2일로 막 그냥 무료로 제가 다 데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공부방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동안 벌었던 돈하고 부족한 거는 아빠한테 빌립니다. 설득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왜냐면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됐는데 그 초기 자본금이 20% 8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빌려가지고 초기에 이제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준비한 집에서 제가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제가 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 집에서 공부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는 언니대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이제 수학만 전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집은 전세를 놨을 거 아니에요. 네. 전세금 받은 걸로 새 아파트를 또 분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수원에 있는 광교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맨 공사 현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언니랑 저랑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일단 털을 닦고 있으면 저는 아파트가 세워지고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이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자도 갚고 저희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점점 커져가요. 확장됩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되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되고 학교에서 나고자 수학 2, 30점 맞은 아이들 프로젝트반 운영을 해서 막 그 다음에 시험 볼 때에는 하나 틀리고 100점 맞고 이런 아이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리를 굳건하게 잡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학원을 운영하게 되고요. 해외에 나가서 제가 중국 가서도 동일하게 이제 한국 아이들을 주재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수학만 하는 거죠. 계속 수학만 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학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1인 수학 학원을 했었어요. 강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채점하고 이런 아르바이트 형식의 강사는 쓰기도 하고 제자도 쓰고 하긴 했는데 제 성격에 맞는 그런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뭐 엄청나게 까탈스러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원리 해설, 그 다음에 사고력, 아이들의 풀이를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봐줄 귀찮거든요. 그런 꼼꼼함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노트를 그 이상한 글씨들을 봐야 되는 그 인내하는 것, 그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는 시간은 있는데 가는 시간은 없는 그런 학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그냥 나 혼자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했습니다. 뭐 환경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 적게는 700~800만 원. 그 다음에 많게는 1600만 원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월 수입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제가 이제 중국 생활을 정리하게 된 거죠. 정리할 때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죠. 그래도 저는 선생님한테 온라인으로라도 꼭 배울래요 하는 사람들만 이제 제가 수업을 유지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으로 집을 팔고 또 이제 분양받고 공부하고 분양받고 전세로 하고 또 분양받고 이렇게 계속 좀 반복이 되면서 원하지 않게 어떻게 계획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국가에 열심히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몇백억 막 이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또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도형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단기간에 딱 떼서 뭔가 시원하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도형 특강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도형책에서 제가 진짜 강추하고 제가 수업했을 때 효과를 봤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 제목은 수능까지 연결되는 초등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도형책이에요. 도형만 쭉 나와 있습니다. 개념, 문제, 심화 요 파트로 쭉. 그 책이면 제가 볼 때는 초등 과정에서의 도형은 다 마스터할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도 초등학교 눈높이로 조금 낮춰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능에서 연계되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되거든요, 그 책이. 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초등학교의 그 과정을 마스터한 아이들이 중학교 도형도 좀 깊이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좀 교재를 찾아보던 중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기껏해야 나온 도형 교재가 도형 그려놓고 넓이 구해라 둘레 구해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산 반복하는 우리 연산 훈련하듯이 도형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 정도의 기본책밖에 없더라고요. 좀 심화, 깊이 있게 사고 능력, 원리를 다루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강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교재까지는 만들지 않고요. 교재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토탈
초등학교의 기초 개념과 중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한 번에 쭉 연결할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해서 영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중학생이 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의외로 고등학생이 기하 파트나 어떤 도형 파트를 배울 때에 기초 중학도형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중학교 도형 우습게 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기초가 없이는 고난이도 고득점, 기하 파트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도 좋게끔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 딱 알리면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의 찐 구독자 100명님들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저 그때 100명 안에 구독자였어요. 그러면 특별히 하트 하나씩 더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얼음, 따뜻. 그리고 얘는 내가 좋아하는 베리 주스. 오. 쩔쩔쩔쩔. 으아, 이 농직한 것. 뉴질랜드 탄산수. 자. 따뜻. 자. 이렇습니다. 그라데이션 바.